네, 휴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365 국정감사 총평 및 11월 국회 운영 전략과 관련해서 기자 간담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박선중 원내수석, 김용민 정책수석, 정진우 원내대표, 비서실장, 윤종근 원내대변인 함께 하시고 있고요. 전 사회 맡은 원내대변인 강유정입니다. 먼저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백드롭 보셨나요? 네. 어저께 백드롭 교체했는데요. 네. 언론인 여러분, 휴일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오늘은 제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를 종합평가하는 자리입니다. 다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인 공천 개입을 지시하고 확정했다는 불법적인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통령의 생생한 육성이 공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통화에서 공간위에서 나에게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명 씨도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라고 화답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두 사람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 통화 바로 다음 날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았습니다. 정말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두 사람의 통화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하며 몰상식하고 구린내 나는 공천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국기문란 범죄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를 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국민께서 판단하고 심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불법으로 점철된 권력을 거짓말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천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반입니다. 무엇보다 법적인 문제를 일일이 따지기 전에 우리 국민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공개된 육성 녹취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 집무실 명패에는 The buck stops here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잘하는 우리 대통령님, 무슨 뜻입니까? 백악관나무로 깎아 만든 패,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선물해서 집무실에 놓은 명패 아닙니까?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낸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고 해놓고 대통령께서는 정작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실 뒤에 숨는 비겁한 태도는 이제 그만 두십시오. 잘못했으면 직접 소명하고 그에 걸맞는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게 공인의 태도이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어제 분노한 국민께서는 서울역의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합니다. 극우 유튜버들의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살 길이 열릴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제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성과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육성 공개로 이 추악한 민낯을 정권이 드러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감 18일 동안 민주당 의원은
모두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번 국감으로 민주당이 밝혀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만 30건이 넘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여론 조작, 국정농단 의혹과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의 총체적 무능과 실정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가 10월 7일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365 국감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3대 기조, 6대 의혹, 5대 대책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365 국감을 통해 대통령 부부가 의혹의 진원지가 된 주가 조작, 여론 조작, 수사 조작 등 3대 조작, 선거 개입, 공천 개입, 국정 개입, 인사 개입, 이권과 인허가 개입 등 6대 개입, 공사 특혜, 예산 특혜, 황제 특혜, 부동산 특혜, 친인척 특혜 등 5대 특혜를 밝혀냈습니다. 저희가 또 이번 국정감사를 끝장 국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범죄자에겐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번 국감의 최종 결론은 역시나 김건희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지름길입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은 김건희 특검 수용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도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민심을 따르길 촉구합니다. 민심을 외면하고 김건희 여사 방탄에 몰두한다면 정권과 함께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비상한 시기에 비상하게 행동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에 빠르고 정확하게 응답하겠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재건하고 파탄난 민생과 경제를 되살리고 실종된 언론 자유를 되찾고 위협받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끝장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분들 질문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응답할 텐데요. 소속 매체와 그리고 기자분 성함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손 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승우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승우 기자라고 합니다. 휴일에 고생 많으셨고 임기 단축 개헌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연대 모임에서 최근 개헌 관련된 움직임이 좀 활발한데요. 다음 지도부에서 탄핵 외에 임기 단축 개헌 같은 논의가 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일부 의원들 사이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 특히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이 정치권을 현재 개헌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의 뜻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 그것은 탄핵으로 가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이 이 꼬여있는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압박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당 쪽에서도 이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 민주당은 시급한 과제로 특검을 최우선으로 지금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 또 받겠습니다. 네. 이제 예산 독해도 시작하는데 예산 독해에 대한 기조와 방향을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11월 달에 이제 예산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번 주부터 이제 예결위, 종합 질의와 이제 부처별 질의도 같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철저하게 예산 심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전에는
지역구 쪽지 예산 등 지역구 예산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협상에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과감하게 불필요한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예산, 자료를 충분하게 내지 못해서 심사할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의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어떤 심사도 지금 받지 않고 있고요. 검찰청의 상당한 예산도 법무부 예산에 집어넣어서 제대로 된 심사를 받지 못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주 단호하게 잘라내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예산 중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 대부분을 정부 안에서 삭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민주당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안을 일방 통행을 했는데요. 뒤늦게 국민의힘도 고교 무상 예산 해내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증액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대응하는지도 분명하게 살피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법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세출 가지고 심사를 많이 했는데 11월 말까지는 새로 개정될 세법에 대한 기재위 심사도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하에 11월 말까지 여야 간에 정부안이 협의되지 않으면 바로 정부안이 자동으로 부의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번에 운영위에서 자동 부의되고 있는 예산, 국회의 심사권을 제한했던 그 세임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수정안을 저희가 또 내었습니다. 이번에는 세입뿐 아니라 세출까지 철저하게 검토해서 국회의 권한을 바로 세우고 잘못된 정부의 관행을 잡는 그런 예산 국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한국이동기자입니다. 네, 저 이제 특검 추진을 위해서는 여당과의 이제 공감대 마련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여당에서는 이제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번 녹취 공개에서도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추가 녹취 공개가 아무래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론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추가 녹취 공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김건희 여사 육성 있는 녹취도 있는지 아니면 윤 대통령의 녹취도 저번에는 간접 녹음이었는데 이번에 좀 더 보다 명확한 녹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UFC 혹시 보셨나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심판인데 갑자기 경기를 중단시키는 경우가 있죠. 넉다운 됐을 때. 저번에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통화로 중요한 부분은 아마 다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추가적인 또 육성 녹음이 더 필요할까요?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자료는 많이 있고요. 김건희 여사의 육성도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NCND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미 공개되어 있는 녹취로 혹시 부족해서 묻는 것인지 그렇고요. 자료는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정무적으로 시기와 내용들은 좀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에 발표할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공개 시점은 우리가 지금 특검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당의 공식 입장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은 또 어떠냐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어떠냐 이런 것을 한 번씩 살펴보면서 정무적으로 판단하겠다. 그리고 지금 녹취 제공받은 것들 양이 너무 많아서요. 전체 분석이 아직 다 완료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태균 기자가 질의를 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처음에 명태균 씨의 증언이 나오면서 이것이 확실한 거냐 그러면서 이제 크로스 체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도 대통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의 관련된 음성이 나오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명백하게
이 공천 개입, 선거 개입에 드러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언론에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뭐 제가 언론에 뭐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그러면 직접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에게 또 다른 녹취록을 있느냐, 공개하느냐를 묻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럼 숨지 말고 나와서 왜 이런 사실이 불거졌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명태균 씨가 수많은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이제 나와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녹취록을 공개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 시점에 나와서 여기에 대한 해명, 국민에 대한 어떤 도리가 있느냐? 여기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시점이고요. 저희는 그러한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추후에 녹취록 공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도 김영민 수석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대통령실의 입장들을 보시면 이번과 매우 다른 것을 느끼실 겁니다. 대통령 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조그만 의혹도 용납하지 않고 다 법적 조치 취하고 고소고발했습니다.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백하게, 명확하게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먼저 왼편에, 네. SBS 한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김영선 전 의원 검찰 출석하면서 공천 부탁한 적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강혜경 씨 잘못이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소환 시점에 대한 입장도 궁금하고 김영선 전 의원의 이런 입장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오늘 검찰에 나가면서 어떤 조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명태균 씨의 녹취록에 등장하잖아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다잡고 하대하고 면박 주면서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라의 5선 의원이었던 분이 지금까지 숨어 있었고 피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의 김영선 전 의원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만 저기 우리 김영선 의원도 궁색한 피의자의 신분으로서 그동안 검찰이 가장 잘해왔던 거 뭡니까? 내가 볼 때는 궁색한 피의자의 사법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검찰의 압박에 무릎 꿇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쌍방울의 김성태나 유동규 씨 같은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네. 네, MBC 수사라고 하는데요.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원내에서 실제로 법사위에서 추진하신다고 했을 때 오늘 안철수 의원이 이제 여야 합의로 김건희 특검법 추진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단서처럼 독소조항 삭제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입장 줬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김건희 특검법 현재 발의되어 있는 거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여당 측이 주장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이렇게 네, 일단 김건희 특검법은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킨다, 관철시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어두고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김건희 특검 이거 법적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여당에서 이런 것들이 더 공론화되고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던 독소조항이 도대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독소조항이라고 콕 찍어 얘기하는지는 아직은 좀 불분명한 것 같기는 한데 그동안 여당에서 계속 얘기해왔던 추천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두고 하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뭐 지금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보고 저희가 판단할 문제지만 기본 입장은 열어두고 있다라는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14일에는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을 통과시킬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김건희 특검 네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13건에 대해 가지고서 특검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라든가 형식, 그다음에 주장하고 있는 독소 조항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 한동훈 대표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풀어야 된다. 그거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특별 감찰감으로는 지금 당내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14일 날 우리가 본회의 의결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 열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결단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고 협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흐름을 보면요, 특검이 저희가 이제 2번을 통과시키려고 이제 시도를 했지만 난관에 부딪혔고요.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더 높아지고 특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19% 또 어떤 여론조사에는 11%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안에 있는 많은 의원들도 이 여론의 추이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도저히 이대로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대안적 모델이 특별감찰관이었습니다. 특별감찰관을 추진하다가 대통령과 명태균의 녹취록이 등장하면서 특별감찰관 카드는 이게 죽은 카드가 됐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국민들에게 풀어줘야 되는 건데 남아있다고 어떤 카드일 수밖에 없습니까? 특검밖에 없는 거죠. 저는 한동훈 대표 또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이 국민의 민심의 추이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이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하는 민심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특검과 관련된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내야 된다. 그리고 원내대표님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좀 더 열어놓고 협의할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먼저 질의받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 버스터도 하고 또 본청 앞에서 촛불 집회도 하고 또 뭐 국민주권센터인가 그런 것도 출범시키고 해서 첫 번째 집회 이후에 계속 뭔가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원내에서 향후에 더 준비하고 있는 어떤 탄핵이 아니라 어쨌든 김건희 특검 통과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들이 더 있을까? 국민일보 이사입니다. 저희가 내일부터 지금 우리 원내 주도로 시작을 해서 일단 국회 내 농성을 시작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헌 요구도 있고 사실 탄핵과 관련된 요구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원내에서 처리해야 될 것은 이번 11월 달에는 예산 국회와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서울역 앞에서 특별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 집회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11월 1일 날 국정감사가 이제 국회 운영위를 통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10월 국정감사 보고대회 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촉구대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어제 장외 집회를 통해서 11월 2일 날 열렸고 오늘 국정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서 11월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박찬대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거고요. 내일 저희가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11월 4일 날. 11월 4일 시정연설 끝나고 의원총회에서 몇 가지 원내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을 의원들에게 말씀드리고 거기서 추인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워낙 민심이 지금 들끓고 있고 윤석열 정권이 지금 이 정권이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라고 국민들을 보고 있고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국회 차원인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좀 더 저희들이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의원총회에 올려서 추인받는 그런 형태로 좀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내일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리고 다시 대변인을 통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공개한 169일 조치 관련해서는 불법적이고 환경질서 유린하는 범죄다 말씀을 주셨다는 게 탄핵 사유가 좀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게요. 좀 민감한 질문이기는 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 녹취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헌법 질서를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탄핵 사유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탄핵과 관련된 부분은 지도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또 질의 있으실까요? 네. 특검법 관련해서 타임라인이 어떻게 14일 국회에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전에 법사위 같은 건 언제쯤 14일 오전이나 14일 전까지 법사위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요. 처리 시점에는 우리 법사위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할 텐데 14일 날 처리하는 데는 별 어려움은 없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의원이나 또는 한동훈 대표가 전향적인 자세로 이 부분에 대한 협의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의견을 서로 개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정도는 필요하겠죠. 네. 법사위 통과는 문제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결국은 여당에서도 김건희 특검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열려있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안철수 의원께서는 이미 의사를 표명을 했고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결단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의 민심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 무모함 그거와 사실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대표님 결단하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 있으실까요? 네, 혹시 따로 수석님들 혹시 말씀 따로 있으실까요? 전체 그냥 11월 큰 방향만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11월 14일이죠? 네. 11월 14일 날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있고요. 또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 특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에 대한 입장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냥 피해갈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일관되게 11월 14일 날 통과시키고 추후에 거부권의 행사가 된다고 하면 이 거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 만약에 하면 김건희 여사 가장 의혹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번의 거부권 행사와 이번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하는 것은 시기와 국민의 민심에 이렇게 비춰봤을 때 전혀 다른 시점이 왔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더 큰 파도가 몰아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는 총력을 다해서 11월 14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은 11월 14일은 김건희 특검법에 모든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한 번 이제 11월 28일에 저희가 국회가 열린다고 하면 이때 최혜병 국정조사를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윤 정권의 국정의 난맥상들을 보면 특검과 국정조사밖에 밝힐 수가 없습니다. 검찰에 맡겨서는 이 문제들을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혜병 국정조사를 추진하고요.
또 하나 지금 오늘 질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표님께서 또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설특검입니다. 이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의 보완제로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11월 국회에 저희가 통과시키려고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김영민 의원님도 좀 보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일단 법사위 공개된 일정을 말씀드리면요. 11월 4일 내일날 전체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5일 아마 일소위에서 고위법 심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날 다시 전체 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검법을 처리한다라고 하면 11월 8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상태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 다시 회의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설특검 방금 말씀 주셨는데 상설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은 병행해서 진행되는 것이 저희 원칙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국회 운영위에서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국회 운영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법사위를 통해서 이제 전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이후에 처리되면 규칙안이 개정이 확정되는 것이고 이건 대통령 거부권과 상관없이 국회의 운영 규칙이니까 국회에서 개정하면 그것으로 바로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법사위에 현재 가 있긴 한데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있습니다. 상설특검 법에 따라서 국회가 의결한 사안을 상설특검이 수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국회가 의결해서 수사를 요구해야 됩니다. 절차상으로는. 그래서 그 요구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돼서 처리되면 그것 역시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의결을 통해서 확정 짓습니다. 이것 역시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상관없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되고 그 요구안에 따라서 특검이 바로 발동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건희 특검법 법안과 법률안과 재정법률안과 그다음에 상설특검 요구안이 병행한다. 그런데 이 상설특검은 방금 박성준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에 대한 보완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네, 질의가 없으시죠? 네. 윤정우 대변인이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고. 네. 예, 지난 운영위 후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명태균 딱 끄는 게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이 많은 기사의 제목으로 이렇게 뽑혔던데요. 본질은 명태균 딱 끄는 게 본질이 아니라 대통령의 거짓말이 딱 걸린 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불법 위법보다 거짓말을 더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 결정문에도 국민 신임의 위배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박상대 원내대표 혹시 마무리 말씀 있으실까요? 예, 마무리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운영위원회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드렸던 말씀인데 2500년 전에 공자께서 나라가 잘 되기 위한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족한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우리의 경제 상황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급동 VIP 빌딩 2층에 우리 자주 가는 식당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5군데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가봤더니 2군데 남고 3군데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또 엊그제 가봤더니 1군데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의도에서 그 정도 건물에 그 정도 식당들이 5군데 중에 4군데가 문을 닫고 1군데만 남아있는 게 이게 지금 우리 먹고 사는 문제의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제에 문제 없다고 노래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두 번째는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충분한 군사력과 방어력도 있고 외부의 위협에서 안전해야 국민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전쟁이 날까가 아니라 전쟁을 낼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다른 나라 주식시장 다 잘 나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어려운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대한민국 컨트리 리스크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전쟁이 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역만리 외국까지 전쟁을 한반도로 불러들이려고 하는 이러한 무모한 외교 정책이 바로 아까 말했던
경제와 함께 안보 불안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백성이 정부와 지도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신뢰를 쌓는 건데요. 백성의 신뢰, 이거는 국가의 근간이고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공자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신뢰라는 것이죠.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존속하기 어렵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안보 문제, 그리고 신뢰,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우리 경제 그리고 안보뿐 아니라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는 윤석열 정부의 2년 반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국민 앞에 신뢰를 쌓기 위한 자기 고백,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국민을 멀리하지 마시고 11월 4일 날 잡혀있는 국회 시정연설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꼭 참석해서 국민의 대표 앞에서 나라의 예산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 말고 직접 대통령과 영부인께서 명태균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직접 국민 앞에 솔직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히기를 당부합니다. 네, 여기서 2024-365 국정감사 총평 및 11월 국회 운영 전략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